오늘은 모듈 교재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쪽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취업 상담입니다. 취업 상담 준비를 많이 해 놓으셔야 되는데, 문제는 모듈 교재의 내용들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중복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중복을 피하지 마시고 많이 중복될수록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할 때마다 새 기분으로 새 마음으로 익혀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제 강의로서는 이제 모듈 교재 세 번째가 들어갑니다. 자, 취업 상담 수업에 들어갑니다. 양이 좀 많아요, 취업 상담은. 그래서 쭉 한번 넘기셔서, 자, 내담자 구직 역량 파악하기 위해서 내담자 파악부터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모듈 교재 3페이지부터 들어갑니다. 자, 취업 상담이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취업 상담은 취업에 대해 고민이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입니다. 상담 서비스라고 되어 있죠. 취업 상담의 개념은 취업 상담과 취업 알선으로 분류하며, 자, 취업 상담과 취업 알선인데 개념상 취업 상담이 훨씬 더 넓은 개념이죠. 큰 개념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으로 분류하여 정리할 수 있으며, 취업 상담과 취업 계획 수립 절차를 거쳐 이제 가장 마지막에 취업 알선이 진행됩니다. 취업 상담의 정의입니다. 취업 상담은 실직자 혹은 미취업자의 취업이나 재취업을 목표로 이들에게 관련된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자, 정보 제공입니다. 현실 적합한 취업 계획을 세우도록 보조하며, 자, 취업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자, 효과적인 구직 활동 수행과 관련된 기술 및 조언을 제공하고, 자, 조언이 상담이죠. 필요시 심리적 정서적 지지까지 제공하는 일련의 상담 활동을 지칭합니다. 특히 취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 조건 및 절차 등 종합적인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 역량 향상, 취업 지원, 구직 활동 지원 프로그램 제공,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 선택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취업 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상담으로 효율적인 인력 관리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가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지원 관리합니다. 또 내담자의 자기 책임 강화와 취약계층 취업 가능성 확장,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 지원 강화, 강점 자원 발견 및 삶의 태도 변화 등을 상담의 목표로 삼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내용은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것, 취업 상담은. 두 번째, 취업 계획을 현실적으로 세우도록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효과적인 구직 활동에 대해서 조언하고 심리적 지지, 정서적 지지까지 하는 것이 취업 상담이라는 뜻입니다. 굳이 암기하실 것은 없는데 흐름을 딱 잡아놓으실 필요는 있어요. 자, 그보다 좁은 개념인 취업 알선의 정의입니다. 자, 취업 알선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이렇게 받아서 해요.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알선하는 일련의 행위입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이죠. 일반적으로 능력에 가장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게 하고 사업체에는 적격한 근로자를 알선해주는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각 지역의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취업 알선은 지역 내 노동력 수급을 원활하고 적정하게 유지시킵니다. 내담자 맞춤형 적합한 구인 광고를 찾고, 구인 공고를 찾고, 구인 업체와 구인 조건을 조율하며 구인 업체와 내담자를 연결하여 채용이 되도록 돕습니다. 이 취업 알선 모듈 교재는 뒤쪽으로 가면 구인 업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내용도 공부 내용 안에 들어 있습니다. 취업 상담의 대상입니다. 취업 상담은, 자, 넓은 의미에서 취업 상담이 더 넓은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미취업자, 실업자, 취업 상태에 있으나 상담이 필요한 재직 근로자 등 누구에게나 제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취업 상담의 대상은, 자, 있기 전에 겁나게 넓어요. 취업 상담의 대상은 청년, 최종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자, 신규 실업자, 장애인, 제대군인, 기초연금 수급권자,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죠. 생계급여 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 이탈 주민, 여성 가장, 결혼 이민자, 결혼 이민자 중도 입국 자녀, 신용회복 지원자, 위기 청소년, FTA 피해 실직자, 건설 일용 근로자, 국가 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 지원 대상자, 취업 맞춤 특기병, 미혼모, 그리고 미혼부도 들어가죠. 한부모 니트종, 진학이나 취직을 하지 않으면서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니트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않고 집에서 그냥 눌러있는 친구들 얘기입니다. 산업재해 장애인,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참여자,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조정 실직자, 영세자영업자, 희망 리턴 패키지 참여자, 특수형태 근로자 등 다양하다. 자, 취업 상담의 대상은 굉장히 넓다. 그렇죠? 취업 상담은 주로 실업자이거나 고학력 신규 실업자, 주부나 중고령자 등 노동시장에서 퇴장한 지 오래된 상태에 있는 구직자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일반적인 설명을 해놓고 이제 주요 대상으로 하나씩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나갑니다. 자, 먼저 실업자입니다. 실업자는 신규 실업자, 전직 실업자로 구분됩니다. 진로지도, 직업상담, 취업알선, 노동시장 정보 제공,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프로그램 상담 및 안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노동 공급자인 여러분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고 대표적인 직업훈련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프로그램 상담 및 안내, 실업급여 등을 지원합니다. 특히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를 하면 가구 단위 소득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구직 촉진수당 수급 대상 월 50만 원씩 6개월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50% 이하를 우리는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거든요. 평균소득이 아니라 중위소득입니다. 보통 중위소득은 가구별로 되어 있는데 현재 2025년 발표에 의하면 4인 가족을 대상으로 중위소득이 연간 7천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것의 50%니까 3,500만 원이 되겠죠. 그거 이하일 때는 이런 대상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실업의 분류. 암기하실 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과정평가형에 단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실업의 분류. 신규 실업자.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 재진입자를 신규 실업자라 하고 전직 실업자는 자발적 실업자와 해고자, 명예퇴직자 등 비자발적 실업자가 전직 실업자입니다. 좀 특별한 것 같아서 계속 제가 과정평가형 내부평가 같은데 문제를 계속 내봤습니다만 정작 외부평가에는 단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자, 재직 근로자. 재직 근로자는 현재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나 다른 직장으로의 이직, 전직을 희망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특히 1,000인 이상의 대기업의 50세 이상의 비자발적 퇴직 예정자는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규 학교 졸업이나 그 예정자 및 각급 학교 재학생입니다. 신규 학교 졸업자나 그 예정자, 그리고 각급 학교 재학생들에게도 진로지도, 직업상담, 취업알선, 노동시장 정보 제공 등을 통하여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으로 원활한 이행을 촉진합니다. 자, 가장 이상적인 것은 학교를 졸업하자 노동시장으로 딱 전입하는 게 최고죠. 중간에 한 2, 3개월이라도 비어 있으면 자, 효과적인 노동시장 정책으로의 이직이 안 된 거죠. 국가적 낭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불안전 취업자입니다. 불안전 취업자란 비정규직 근로자, 기술 변화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인 노동집약적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장애인, 북한 이탈 주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자, 중위소득의 50% 이하가 차상위 계층이라고 그랬죠. 영세 자영업자, 특수 형태 근로자, 예컨대 화물 자동차 운전자,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른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운전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 보조원, 자, 보험 설계사, 택배 퀵 서비스 기사,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원, 대출 모집인, 방문 판매원, 방문 점검원, 방문 교사 등이 자, 이름하여 특수 형태 근로자입니다. 어, 근로기준법 같은 거 혼자 보시다 보면 특수형태 근로자란 말이 그냥 툭 튀어나와 있는데 이때 그들이 영상이 안 떠올라요. 그럴 때 이렇게 화물자동차 운전사가 대표적인 특수형태 근로자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등 근로 빈곤에 처해 있는 계층을 의미합니다. 불안전 취업자에 대해서도 진로지도, 직업상담, 취업 활성, 노동시장 정보 제공, 그리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프로그램 상담 및 안내 등을 통해 보다 나은 안정된 일자리 후 상향 이동을 지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취업 애로 계층입니다. 우리는 지금 뭘 공부하고 있습니까? 취업 상담이라는 큰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취업 상담의 대상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취업 애로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출산 및 육아로 인한 진로 단절 여성, 장애인 등을 의미합니다. 특히 여성 가장과 미혼모 및 한부모의 공통적인 특성은 돌봄과 노동이라는 이중적 책임과 전적으로 도맡아야 하는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 불확실한 취업 목표, 정보 부족 등에 처해 있습니다. 복지 서비스의 연계를 염두에 두고 상담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자, 이런 취업 애로 계층은 이렇게 복지 서비스 연계 염두에 둔다. 예, 한부모나 미혼모나 이런 쪽에는 한부모 가족 돌봄법과 미혼모 가족 돌봄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것과 연결해서 상담을 진행해야 되니까 우리 직업 상담사는 그러한 사회복지 분야도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실무에 나가셔서는. 자, 그 다음에 근로 능력이 있는 비경제활동 인구입니다. 비경제활동 인구는 근로 능력이 있으나 현재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주부나 퇴직자 등을 의미합니다. 자, 근로 능력이 있으나 경제활동 인구가 아니에요. 이럴 때는 진로지도나 직업상담, 노동시장 정보 등을 정보 제공 등을 통해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해서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노동력이 있는데 그냥 놀고 있으면 국가 전체로 손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여하도록 해야 될 일이 직업 상담사가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로능력이 있는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있으나 현재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사회보장급여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프로그램, 자, 직업훈련 같은 것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프로그램이라고 그랬죠. 이걸 통해 노동시장에 참여시켜야 하는 대상인데, 자, 중위소득의 현재는 32%입니다. 법은 30% 이상인데 32% 이하일 때는 자, 생계자금을 지원받습니다. 이런 생계자금을 공공부조죠. 지원받을 때는 잘 조건부로 지원을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잘 조건부는 자신이 잘 활동을 해줘야 돼요. 아까도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직업 상담사는 사회복지 분야의 프로그램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실무에 나가서 그렇다는 거죠. 시험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일단 합격하시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프로그램도 조금 연계해서 공부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담의 대상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쭉 공부를 하셨는데 이제 상담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내담자죠. 그 내담자를 이제 파악하는 것들부터 이제 공부를 해 나가겠습니다. 상담자는 상담 신청서를 통해 내담자를 일정 정도 파악할 수 있고 초기 상담을 통해 좀 더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내담자의 강점과 약점, 취업 욕구 파악입니다.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 그리고 취업 욕구 등을 잘 파악하는 것이 취업 상담의 출발점입니다. 먼저 내담자가 어떤 욕구를 바탕으로 상담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파악하고 내담자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접근을 합니다. 내담자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강점이 취업 시장에서 어떻게 발휘될 것인지, 약점은 어떻게 극복하고 전략을 가지고 갈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강점으로서는 내담자의 경력, 학력, 전공, 직업훈련, 인턴
등 직무 경험, 그리고 관련 자격증 보유, 학교 활동, 동아리나 스터디 활동, 공모전 참여 이력, 그리고 수상 여부, 어학 점수 및 어학 능력 같은 것이 자, 강점입니다. 자, 강점. 또 내담자의 직무 능력 및 구직 기술 보유 여부도 강점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런데 약점은 뭐냐? 이 직무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 중 갖추지 못한 것이 약점으로 분류될 것입니다. 취업 욕구는 내담자의 구직 의지, 구직 목표, 취업을 원하는 취업 희망 시기 등을 파악하여 가늠합니다. 그러니까 약점과 강점을 통해서 취업 욕구,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취업 욕구를 파악한다는 겁니다. 취업 욕구를 다른 표현으로 구직자 입장에서 표현을 하면 구직 욕구가 돼요. 그래서 구직 욕구의 분석 내지 정의에 들어갑니다. 욕구와 가치는 인간 개인을 특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적성과 흥미는 유형으로 분류하고 인간을 측정할 수 있으나 인간 행동의 방향과 특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는 욕구와 가치입니다. 욕구와 가치는 신념을 가지게 하고 목표를 설정하여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으로서 작용합니다. 이러한 욕구는 환경과 압력과 혼합되어 긴장 상태로 만들어 인간을 행동하도록 합니다. 긴장 상태는 욕구에 대한 만족에 따라 다르며 이때 신체는 긴장이 감소되고 특별한 사물과 행동을 연합시킵니다. 욕구는 인간의 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잠재력으로 성취 욕구, 권력 욕구, 친교 욕구 이렇게 나눈 사람이 맥클릴랜드라는 사람이에요. 자, 성취 욕구, 권력 욕구, 친교 욕구 등으로 구성되며 구직과 관련해서 개인이 무엇인가를 이루려는 욕구인 성취 욕구가 중요합니다. 자, 맥클릴랜드는 이렇게 욕구를 자, 성취 욕구, 성취 동기 이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친교 욕구, 권력 욕구로 나누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중에 가장 넓은 범위를 차지하고 중요한 건 성취 욕구죠. 그래서 성취 욕구가 가장 중요합니다. 즉 욕구란 행동을 시작하고 방향을 설정하게 하며 강도와 끈기를 결정하는 힘으로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인 면을 포함합니다. 구직 욕구란 실직이나 미취업 상태에 있는 개인이 직업 또는 직장을 찾기 위해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도록 하는 자, 욕구 니꼬르 힘입니다. 힘. 그런 것들을 떠받칠 수 있는 힘. 자, 구직 욕구의 분석입니다. 구직 욕구는 자기 존중감, 자기 효능감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기 존중감은 개인의 비교적 일반적인 자성을 나타내는 개념이며 개인이 생활에 오면서 누적된 경험에 의해 형성되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 지각을 말합니다. 자기 효능감은 자주 나오는 거죠.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특정 영역을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 또는 믿음으로 특히 어떤 성취 상황에서 자신의 수행에 대한 기대이므로 구직 상황에서는 자신의 구직 활동의 효율성에 대한 기대를 의미합니다. 일종의 구직에 성공하는 것이 하나의 과제라면 자기 효능감은 어떤 과제를 나는 해낼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말하니까 자, 결합될 수 있는 겁니다. 구직 욕구의 분석은 구직 의욕 질문지, 구직 준비도 검사 등을 활용합니다. 자, 구직자의 유형 분류입니다. 구직자 유형은 구직자의 취업 의욕, 취업 능력, 취업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며 구직자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관리하고 적합한 취업 상담을 제공하는 데 활용됩니다. 내담자의 취업 장애 요인도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내담자의 취업 장애 요인 파악. 내담자가 취업을 하기에 극복해 나가야 할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여러 가지 자원들을 활용하여 해결하도록 지원합니다. 내담자의 사회적 경제적 취약 분석입니다. 자, 장애 요인이니까 취약 분석이라고 표현되죠. 내담자의 호소 문제는 인적 요인, 가구 관련 요인, 심리적 요인, 취업 관련 요인으로 구분해서 탐색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인적 요인입니다. 연령이 너무 많다든지 그런 거예요. 성별, 학력 및 자격, 건강 상태, 신체적 특성에 관한 호소 문제가 많습니다. 연령은 고연령으로 취업 시장의 경쟁력이 약한 부분에 대한 호소가 많고 군 미필자는 저연령으로 인한 구직 문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성이나 한부모, 미혼모 등 성별의 문제도 종종 나타나고
저학력자의 학력 문제와 더불어 청년층의 고학력 문제, 중장년층의 이전 경력과의 수준 차이 등의 문제가 호소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해보시면요, 중장년층을 재취업시킬 때요, 그 이전에, 그러니까 명예퇴직 전에 있었던 그 회사와 경력 수준이나 임금 수준의 차이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호소를 많이 듣게 되실 겁니다. 이런 문제도 잘 해결하셔야죠. 가구 관련 요인입니다. 가족 간의 병, 가구 특성, 양육 및 교육, 가족 갈등, 경제적 어려움, 취업 준비, 여력 없음, 생계 어려움 같은 거. 탈수급에 대한 두려움. 여기서 탈수급이라는 것은 취업을 하게 되면, 소위 공공부조의 일종인 생계자금 지원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지원 지속 희망 등 같은 얘기죠.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해서 근로소득이 있게 되면 일종의 있죠. 생계자금 지원이나 의료급여라든지 주거급여 같은 것이 단절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래서 아까 서두에 사회복지 정책과 조금 관련돼서 실무적으로는 좀 알아놔야 될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심리적 요인입니다. 자신과 삶에 대한 부정적 태도, 대인관계 두려움, 불안, 분노, 심리적 취약성 등 정신건강의 문제 같은 것입니다. 취업 관련 요인입니다. 다음과 같은 취업 장애 요인을 파악하고 극복을 위한 상담 계획을 잘 수립한 이후 상담을 진행합니다. 취업 역량, 자격이나 경력이 부재함. 장애 요인이니까요. 취업 동기 및 목표, 취업 의지가 없고 일에서 실패한 경험이 많으며 목표도 없습니다. 일에 대한 인식 및 선택, 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 힘들고 어려운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취업 정보, 취업 및 정책에 대한 정보 부족, 정보 탐색 방법이 부족하고 왜곡된 취업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직활동 경험이 부족하고 취업 경험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장애 요인이죠. 상담의 목표입니다. 내담자의 취업 성공을 위해 내담자가 본인의 자원을 기반으로 스스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 구직 의지가 낮고 취업 목표 수립이 안 되어 있는 경우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여 취업 장애 요인을 극복하도록 지원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잘 발견하고 다양한 취업 활동을 경험하도록 하여 취업에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게 합니다. 또 취업활동 계획을 잘 수립하여 실행하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도록 하고 자신의 취업 분야로 인지하지 못했던 다양한 일자리에 대해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이들의 취업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내담자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자원들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이 상담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챕터를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수행 내용은 혼자 책을 한번 보십시오. 쭉 실습 위주니까 내부 평가 쪽으로는 문제를 낼 수 있지만 외부 평가 쪽으로는 이 수행 내용 같은 걸 시험 문제 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과정이 지금 외부 평가 1차, 2차를 준비하는 과정이니까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 다음에 내담자의 직무, 아, 내담자의 직무 수행 역량 파악에 들어갑니다. 페이지가 15페이지죠. 내담자의 희망 취업 조건 파악입니다. 어렵게 취업에 성공하고도 며칠 버티지 못하고 바로 퇴사해버리거나 입사 자체를 안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담자의 희망하는 취업 분야, 희망 근로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희망 직무 및 직무 능력, 가족관계 및 지지 기반, 흥미, 적성, 가치관, 경제적 상황, 즉 생계 유지 방법, 취업까지 소요되는 기간, 또 능력, 자격증이나 운전 가능 여부, 컴퓨터 활용 능력, 어학 등입니다. 과거 직업 경험 유무, 사회 경험, 봉사활동, 공모전, 희망 근무 지역이나 근무 가능 지역, 취업 희망 조건, 임금이나 근로 조건, 복리후생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취업 지원을 해야 합니다. 초기 상담 일지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담자의 희망 직무에 관한 역량 파악입니다.
내담자가 원하는 직무를 파악하고 희망 취업 조건을 파악한 이후 내담자가 직무 역량을 갖추었는지를 이걸 확인하고 역량 개발을 위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자, 역량의 정의입니다. 여기서 이제 2차 과정평가형 2차 외부평가 문제가 하나쯤 특별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제가 줄을 쳐드릴 겁니다. 맥클린랜드는 역량을 개인 성과를 예측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적 행동적 특성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역량은 조직 환경 속에서 직무의 준거에 따라 탁월하고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성과를 산출하는 개인의 잠재적이고 내적인 특성으로 동료들과 구별되는 행동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궁극적으로 뭔 말이냐? 바로 역량은 성과를 산출해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과를 산출해낼 수 있는 내담자의 잠재적 능력이 역량인데 이 역량의 5요소를 지금부터 암기를 하세요. 자, 역량의 5가지 요소. 즉, 성과를 창출해낼 수 있는 개인의 잠재적 능력을 5가지 구성 요소로 보면 자, 같이 한번 암기합니다. 동기, 자기개념, 특질, 지식, 기술입니다. 자, 지식과 기술을 묶고 이렇게 동기, 자기개념, 특질을 묶어서도 암기를 따로 해 놓으셔야 돼요. 그 이유는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이 5가지 요소는 가시성에 따라 구분되기도 하는데 지식과 기술은 비교적 가시적이며 자, 지식과 기술은 가시적이에요. 눈에 보이는 쪽이고 가시적이며 표면적인 특성인 반면 자, 동기나 자기개념이나 특질은 즉 자기개념, 특질, 동기는 비가시적 요소입니다. 동기, 자기개념, 특질은 비가시적 요소. 자, 비가시적 요소로 짧은 시간에 평가하기 어려움은 물론 교육 훈련을 통해서도 조정되기 어려워. 그러니까 지식 기술은 교육 훈련을 통해서도 개인의 잠재적 성과를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지만 동기나 자기 개념이나 특질은 교육 훈련을 통해서도 키울 수 없는 어느 정도 본질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자, 역량 5개 구성 요소 꼭 암기해 놓으세요. 자, 직무 수행 역량의 적입니다. 직무 수행 역량은 직무 수행에, 자, 숫자가 빠졌네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의미하며 공통 직업 능력, 기초 직업 능력, 직업 기초 능력 등의 용어와 혼용되고 있습니다. 직업 능력이란 직업에서 요구되는 수준과 요구되는 수준의 표준에 맞도록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직업 능력은 직업 능력을 분야별로 분석하고 있는 직종별 직무 수행 능력과 모든 직업인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초 직업 능력이 있어요. 직업 기초 능력을 자세히 공부하는 모듈 교재가 또 따로 있을 겁니다. 여기 이 내용에서 있어요. 아래쪽에 암기할 게 많아요. 기초 직업 능력으로 크게 구분합니다. 즉 기초 직업 능력은 직업 능력의 한 일부분이며 공통 기초 능력과 기초 소양의 영역을 합친 개념입니다. 자, 직업 기초 능력의 정의와 하위 역량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 부분별, 수준별로 체계한 국가 직무능력 표준, 보통은 NCS로 표현됩니다. 이것에서 직업 기초 능력을 표 1-6, 지금 써져 있죠. 과 같이 10개의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자기개발 능력, 자원관리 능력, 대인관계 능력, 정보 능력, 기술 능력, 조직 이해 능력, 그리고 직업 윤리 등이며 각각 하위 능력이 제시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외부 평가의 1차, 2차 전체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 직업 기초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자, 특히 외부 평가 1차 문제에서 반드시 나옵니다. 야, 그러니까 반드시 나오니까 준비를 좀 해 놓으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제가 여러분과 이 모듈 교재를 통해서 외부 평가를 통과하는 목표가 목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잘 나올 것들을 제가 별표에서 더 강조를 드립니다. 10가지의 직업 기초 능력을 거의 암기하다시피 제목을 먼저 읽어 놓으시고 두 번째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자, 의사소통 능력을 왜 잊지 말아야 되냐면은 직업 상담에서
좀 이저 뒤에 보면 직업 상담에서 직업 기초 능력에 가장 관련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 그리고 정보 능력, 이런 것들이 관련이 가장 커요. 직업 상담하고. 음, 자, 의사소통 능력 읽어봅니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글과 말을 읽고 들음으로써 다른 사람의 뜻한 바를 파악하고 자기의 뜻한 바를 글과 말을 통해서 정확히 쓰거나 말하는 능력인데, 요 제목 위의 내용이 암기가 잘 안 될 때 하위 능력들을 암기해 보시려고 해야 돼요. 문서 이해 능력, 문서 작성 능력, 경청 능력, 언어 구사 능력, 그리고 기초 외국어 능력도 의사소통 능력 안에 들어있다는 거. 어쩐지 있죠. 이 제목하고 이렇게 연결되면 2차 쓰는 문제로서 나오면 못 쓰겠지만은 객관식에서는 그냥 맞힐 수 있거든. 일반적으로 객관식 문제로 나온다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1차 문제로. 자, 그 다음에 수리 능력입니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진, 연산, 통계, 확률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업무에 적용하는 능력으로 기초 연산 능력, 기초 통계 능력, 도표 분석 능력, 도표 작성 능력인데 아무래도 어디 쪽하고 밀접한 기초 능력이 될까요? 회계나 통계 쪽에 또 사회조사 분석사라든지 이쪽에 관련이 있는 직업에 별표 5개로 연결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문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창조적이고 논리적 사고를 통해 이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적절히 해결하는 능력인데 문제 해결 능력이 사고력과 문제 처리 능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 개발 능력은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 관리를 개발하는 능력으로 자아 인식 능력, 자기 개발 능력, 경력 개발 능력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원 관리 능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간, 자본, 재료 및 시설, 인적 자원 등의 자원 가운데 무엇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확인하고 이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수집하여 실제 업무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계획하고 계획대로 업무 수행에 이를 할당하는 능력인데 시간 관리, 예산 관리, 물적 자원 관리, 인적 자원 관리입니다. 이거 암기하기가 좋아요. 시간, 예산, 물적, 인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인관계 능력. 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접촉하게 되는 사람들과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원만하게 지내는 능력인데 대인관계 능력 안에 이렇게 팀워크, 리더십, 갈등 관리, 협상, 고객 서비스 능력, 특히 고객 서비스 능력이 대인관계 능력 안에 들어있음을 놓치지 말으셔야 됩니다. 자, 정보 능력입니다. 우리 직업 상담사도 의사소통 능력과 같이 정보 능력도 별 5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초. 직업 기초 능력으로. 그러니까 이 10개의 직업 기초 능력은 모든 직업에 다 공통으로 사용되는데 더 많이 적용되기도 하고 덜 적용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직업 상담사는 정보 능력도 꽤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내며 의미 있는 정보를 업무 수행에 적절하도록 조직하고 조직된 정보를 관리하며 업무 수행에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고 이러한 제 가정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능력으로 컴퓨터 활용 능력, 정보 처리 능력인데 우리 학교에서는 직업 상담사 시험에 합격하시면 어지간하면 커말 자격증까지 좀 병행해서 따시라는 것을 꼭 강조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기술 능력입니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도구, 장치 등을 포함하여 필요한 기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이해하고 실제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기술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능력으로 기술 이해 능력과 선택 능력과 적용, 그래서 기술에 대한 이해, 선택, 적용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직 이해 능력입니다.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국제적인 추세를 포함하며, 자, 국제적인 추세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국제 감각이 들어가 있어요. 조직 이해 능력은. 자, 추세를 포함하며 조직의 체제와 경영에 대해 이해하는 능력으로 국제 감각, 조직 체계 이해 능력, 경영 이해 능력, 업무 이해 능력 등입니다. 자, 직업 윤리는 주관식으로 꼭 유일하게 낼 수 있는 거예요. 2차에. 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원만한 직업 생활을 위해 필요한 태도, 매너, 올바른 직업관인데 근로윤리와 공동체윤리입니다. 요거 2가지 쓸 수 있게 낼 수도 있습니다. 2차에서는. 자, 다시 한번
이 부분이 모든 모듈 교재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그랬죠. 특히 40문제나 나오는 1차 문제에서는 최소한 한 문제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내용 있죠. 위에 써져 있는 이 내용을 암기하는 것보다는 밑에 하위 능력들을 꼭 한두 번씩을 꼭 읽어보세요. 지금 다시 한번 다른 순간에 읽어봅니다. 의사소통 능력은 문서 이해 작성, 경청 능력, 언어 구사, 그리고 기초 외국어 능력. 수리 능력은 연산 능력, 통계 능력, 분석 능력, 작성 능력입니다. 자, 문제 해결력은 사고력과 문제 처리 능력이고, 자기개발 능력은 자아인식, 자기개발, 경력개발입니다. 자원관리 능력은 자, 시간관리, 예산관리, 물적, 인적 관리입니다. 자, 대인관계 능력은 팀워크, 리더십, 갈등, 협상, 고객 서비스 능력입니다. 정보 능력은 컴퓨터 활용과 정보 처리 능력이고, 기술 능력은 기술에 대한 이해, 선택, 적용 능력입니다. 그리고 조직 이해 능력은 국제 감각, 조직 체계 이해 능력, 경영 이해 능력, 업무 이해 능력이고, 자, 직업 윤리는 자, 이거 2차를 준비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춰놔야 돼요. 근로 윤리하고 공동체 윤리. 자, 그다음에 구직 역량 검사에 들어갑니다. 자, 구직 역량 검사. 구직 역량은 구직을 하기 위한 지식, 기술, 태도를 의미합니다. 구직 역량의 정의. 역량이란 특정 맥락의 복잡한 요구를 지식과 인지적, 실천적 기술뿐만 아니라 태도, 감정, 가치, 동기 등과 같은 사회적, 행동적 요소를 가동시킴으로써 성공적으로 충족시키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역량의 개념은 특정한 상황이나 맥락에서 발생하는 요구에 성공적으로 대응하여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때 구직 역량이란 구직이라는 상황이나 맥락에서 발생하는 요구에 성공적으로 대응하여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총체적 능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구직 역량의 하위 역량군입니다. 자, 구직 역량은 구직 지식군, 구직 지실군, 구직 태도군. 여기까지 구직하니까 뒤에도 구직 적응군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직무 적응군. 이걸로 구성됩니다. 자, 구직 지식군은 자신에게 적합한 직장을 탐색하고 입직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지식을 말하고, 구직 기술군은 직장을 선택하고 그곳에 취업하는 데 필요한 실제적 기술을 말합니다. 구직 태도군은 정서 감정의 문제죠. 그래서 직장에 취업하고 적응하는 데 갖춰야 될 태도 및 가치관입니다. 직무 적응군은 직장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건데, 이 구직 역량의 하위 역량 4개도 꼭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암기를 해야 돼요. 이거 2차 문제입니다. 이 4개 써보라는 겁니다. 하위 역량. 그러면 구직 지식군, 기술군, 태도군, 적응군. 그때 지식군은 자, 전공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구직에 대한 전공 지식이 지식군입니다. 구직 기술군은 자, 결론적으로 뭐죠? 이게 구직에 관한 어떤 정보 탐색이나 네트워크 활용 능력 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구직에 대한 전공 지식 같은 것이 지식군이라면 정보 탐색 능력 같은 것이 기술군,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같은 것이 구직 태도군이고, 자,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직무 적응군입니다. 하위 역량의 내용이 있잖아요. 내용 설명보다는 역량군 4개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큰 문제 없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구직 역량의 종합 판단입니다. 자, 구직 역량은 취업 역량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구직자 개인의 취업 역량에 기초하여 장기 실직이 예상되는 구직자의 취업 역량을 사전에 판별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동시장으로의 조기 복귀를 지원하는 기초입니다. 구직 역량은 직업 기초 능력과 직업 역량의 하위 역량군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에 기초합니다. 구직 욕구, 건강 상태, 연령, 학력 수준, 미취업 기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 자격증 보유 및 직업훈련 경험 등 구직자의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이 함께 고려됩니다. 자, 구직 역량 판단의 후속 조치. 구직자의 구직 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등급으로 구분한 후 집단 상담 프로그램, 취업 훈련, 취업 알선 등 적절한 사후 상담 및 조치 상황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직자가 심리적 취약성과 구직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구직 의욕과 취업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후속 조치는 청소년, 청년, 주부,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구직 계층, 구직 동기 강화, 자신감 향상, 구직 효능감 증진 등 필요한 구직 역량 향상 영역에 따라 제공합니다. 직무 수의 분석과 희망 직무 수행 역량 파악입니다. 희망 직무를 선택하고 그 직무에 대해 직무 분석을 실시하여 내담자의 직무 수행 역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준비합니다. 자, 직무 탐색입니다. 기업의 채용 관련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기업에서 제시하는 직무의 내용, 재직자 인터뷰, 하루 일과 등의 정보를 찾아보도록 합니다. 잡 이름 사이트의 잡 이름 직무 사전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직무 사전과 역량 사전을 활용할 수 있고 꼬멘토와 이따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직무 분석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잡코리아 사람인 인크루트와 같은 취업 포털 사이트에도 현직자 직무 인터뷰가 탑재되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직무 정보 카페 및 블로그를 활용하여 직무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희망 직무에 대한 보유 능력 확인, 희망하는 직업 또는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지식, 기술, 자격 등 보유 능력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직무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학력, 경력, 직업훈련, 자격, 컴퓨터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수준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담자의 입사 지원 횟수 및 구직활동 파악입니다. 내담자의 구직 역량을 파악하고 구직 욕구를 파악한 후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이력서, 자기소개서 혹은 경력기술서를 점검해주고 구직정보 습득 방법을 알려준 다음 표 1-8과 같이 구직활동 일지를 이렇게 작성해 보도록 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첫 시간을